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6회 이대서울병원 런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이대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윤하나 센터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장 윤하나입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이제 여러 원장님들을 자주 뵙지 못하면서 이 웨비나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2021년을 이제 넘기고 2022년의 첫 번째 이제 런치 웨비나인데요. 오늘은 흉부외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흉부외과의 유상환 교수님과 김관창 교수님께서 대동맥류 진단과 치료, 폐결절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런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관된 것들이고 원장님들께서 많이 접할 수 없는 환자들이긴 하지만 알고 계시면 환자 진료에도 언제든지 응급처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바쁘신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대서울병원 유상환 교수님께서 대동맥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유상환 교수님은 관상동맥 질환, 대동맥 및 말초동맥 질환, 심장팍막 질환 등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병원 흉부외과 유상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원장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슬라이드 주실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동맥류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대동맥류 진단의 치료이고요. 몇 가지 케이스들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대동맥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94세 여자분이시고 그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앱노멀 페인과 팔퍼블 메스, 배 쪽에 메스가 맞아 있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숨을 쉴 때 말고 배 쪽에서 이렇게 툭툭 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환자분 CT를 찍었더니 이 배 쪽에 지금 심장보다 더 큰 이렇게 스럼버스가 차 있는 애니리즘 소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바로 환자분은 에바라고 해서 이 스텐트 넣는 시술을 바로 시행을 했고요. 수술 후에 이 심풀 사진에서 보시면은 뭐 엔지오 소변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소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6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트리플 A가 있는데 트리플 A 럽처가 되어서 그리고 이 환자분은 새벽 4시부터 배가 아파가지고 그 한의원을 들리셔가지고 한의원 진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싱콥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오신 분인데 CT를 찍었더니 전에 렁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렁이 굉장히 피스마토스하고 안 좋으신 분인데 이게 지금 하행 대동맥인데 이게 어떠면 레벨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유출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트리플 A 럽처 되었고, 트리플 A 럽처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에 바로 멘탈이 드라우지해지면서 인투베이션 시행하고 바로 수술장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수술 소견을 잠깐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손이 굉장히 바쁘게 뭔가 어지러운 상황이 있는데 급한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트리플 A에 헤마토마가 차가지고 리트로페리토미에 차 있는 양상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리트로페리토니얼 리전이기 때문에 당장 막 프리럽처가 아니어서 환자분들이 뭐 바로 넘어부터 급사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고 이 트리플 A 럽처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술장까지 잘만 매니지먼트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수술을 갖다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리플 럽처가 된 부위 위에를 에오타를 잡고 이런 식으로 럽처된 부위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인조혈관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대동맥을 갖다가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리플 랩들은 워낙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동맥의 전체를 다 치환하는 건 아니고 가장 그 럽처가 된 부위만 얼른 치환을 하고 얼른 나오는 것이 일단 관건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수술 끝나시고 나서 자네 거 하나 보여줄까요? 자네 거. 네, 보시면은 이 커먼 일리학 쪽에도 애니리즘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이틀 정도 있다가 이렇게 에바를 갖다가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동시에 시행을 했고 보시면은 에바 스텐팅을 하고 이렇게 플로우가 잘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찍은 CT 소견을 보게 되면 이게 하행대동맥이죠. 하행대동맥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병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에 보였던 럽처 부위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된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헤마토마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환자는 72세 남자분이시고 그 디센딩 소라식 에어타와 어브널 에어타의 다일레이션, 애니리즘이 같이 있는 상태고 환자분 뭐 온갖 그 크로닉한 디진은 다 가지고 리스크 팩터는 가지고 계십니다. 하이퍼텐션에 DM에 하이퍼리피데미아에 리크런트한 시브웨이 히스토리가 있으시고요. CT 찍은 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트리플 A에도 애니리즘이 있고 그리고 디센딩 소라식에 거의 그 프록시말 디센딩 소라식 에어타 아치 레벨 쪽에 지금 이렇게 애니리즘이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플 엑스레이 보시면 애니리즘이 있으면 보통 저희가 이쪽 레프트 사이드 쪽에 이 마진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있다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환자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아치 애니리즘이나 프록시말 디센딩 애니리즘이 있을 때는 이런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단 플랜이 일단 스텐팅을 갖다가 테바를 하기로 했는데 테바 스텐팅을 갖다가 존 원이라고 해서 이노미네이트 아터리하고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 사이에다가 프록시말 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와 레프트 서브아터리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시술을 하기 전에 먼저 수술을 해가지고 바이패스를 갖다가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레프트 서브아터리 아터리 카로티드로 바이패스를 먼저 시행을 하고 이게 이제 수술 그 저희가 엔지오방에서 찍은 엔지오인데 보시면은 뭐 스태팅 하기 전인데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불어올라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 태발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그 그래프트는 잘 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은 이 환자분은 이제 다이섹션으로 한 4년 전에 에큐트 에어틱 다이섹션 어센딩 에어터와 토탈 아치를 리플레이스먼트를 하고 프로즌 엘리펀트 트렁크라고 해서 수술하는 도중에 여기다가 태발을 하는 거죠. 바깥쪽으로 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술장 안에서 태발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했던 환자고요. 이 환자분은 그러나 그 뒤에 이 태바 사이트에서 디센디 소라시 에어타가 많이 커지고 그런 양상이어서 다시 디센디 소라시 에어타를 갖다가 수술을 하는 크로닉 디센디 소라시 에어타 애니리즘 환자입니다.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의 CT인데 수술 전 CT를 보시면 이 태바가 되어 있는 주위를 해서 디센디 소라시 에어타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다이섹틱 클랩은 아직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전체적으로 다이섹틱 플랩을 갖다 다 리플레이스먼트 하기에는 사실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일단 가장 위험한 부위가 이 가장 늘어나 있는 디센딩 소라식 에어타 프록시말 레벨을 리플레이스먼트를 했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를 했고요. 보시면은 전에 들어있었던 테바 스텐트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새로 수술한 인공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다이섹션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이 타입 A 에큐트 다이섹션이 29살 환자분이셨는데 이게 프리오피 사진인데 이 엑스만 보고는 이게 다이섹션인지 정상 레벨인지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운 뭐 메디아스트링, 와이드닝 이런 것들이 모든 환자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환자분은 사실은 29살 환자가 갑자기 다리가 저린다고 병원에 오게 됐는데 저리가 오면서 왔는데 처음에 모든 병원에서 다른 병원을 다 들려서 왔는데 모든 걸 다리가 저린다 보니까 다 스파이널 리전, 코드 리전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워크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다이섹팅 플랩이 보이고요. 다이섹팅 플랩이 보이고 이 환자는 커먼 일리악 아터리 이하가 플로우가 안 가면서
다이나믹 obstruction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다리 쪽으로 피가 안 가게 되니까 환자가 다리 쪽에 이스케믹 페인이 굉장히 심하게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머전시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얼른 수술 들어가는 게 최고죠. 그래서 수술 준비해서 보시다시피 이게 어센딩 에어타인데 어센딩 에어타에 이렇게 자르고 나서 보면은 너덜너덜한 인티마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이섹션이 생겼고요. 이 다이섹션 때문에 플로우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리 쪽에 이스케믹 페인이 생긴 거죠. 포스트오피 사진인데 프리오피 사진에 비해서 전체적인 모양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끝나고 나서 찍은 팔럽 CT고 디센딩 쪽에 다이섹팅 플랩은 남아있긴 하나 그 밑에 쪽에 하체 쪽으로 내려가는 플로우는 완전히 회복된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도 있고요. 35세 여자분이 에큐트 에오틱 다이섹션으로 지냈는데 이 보시면 보시다시피 아무런 이거가 가가지고는 이게 다이섹션인지 알 수가 없죠. 다이섹션이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증상상으로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디센딩 쪽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이 대동맥 근부, 루트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섹팅 플랩이 보입니다. 그래서 타입 A 다이섹션으로 진단이 됐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심장에서 나오는 바로 윗부분 사이너스 포션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였고 이런 경우 술장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겉에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그렇게 생겨 있고 헤마토마 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벤탈 수술이라고 해서 이 판막과 대동맥 판막과 그다음에 대동맥을 갖다 함께 갈아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자체가 워낙 안 좋고 특히 나이가 젊으신 이런 분들은 지네틱 에어토패시라고 해서 지네틱한 팩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조직을 갖다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오피를 시행을 하셨고 지금 정리되고 계십니다. 사실 에오틱 애뉴리즘 같은 에어센딩 에오타 다이렉즘은 꼭 에오타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고 에오틱 밸브가 바이커스피드처럼 바이커스피드 에오틱 밸브 그러니까 에오틱 밸브가 원래 트리커스피드 옆이 3개가 되는데 2개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대부분 다 AS가 빨리 진행을 하는 환자인데 81세 남자분이시고 이분은 게스트릭 캔서 워크업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그 AS와 시비어 AS와 어센딩 에오타 다이렉션을 갖다가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휴대기가 안 좋으셔서 넌 인핸스로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면 에어타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바이커스 에오틱 밸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센딩 에오타와 AVR을 하고 헤미아치를 갈고 에오타를 갈고 수술 후에 사진인데 AVR 해놓고 나니까 훨씬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LV 매스 리그레션도 좋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캔서 수술 받으시고 지금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에오틱 디즈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그 에오타라는 게 신장에서부터 흉부에서부터 복부까지 쭉 이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앞에 케이스를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형태 그 위치라든가 그리고 어떤 패스로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 방침이라든가 진단 방법이 너무 다들 틀립니다. 근데 틀리고 어떤 환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대동맥이 이 프로스펙티브 스탠드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자꾸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치료 방침에서도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흉부 대동맥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흉부 대동맥, 아래쪽은 복부 대동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에오틱 디즈라고 하면 크게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다이섹션, 그러니까 박리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새는 이제 에큐트 에오틱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트루 다이섹션과 그다음에 인트라뮤럴 헤마토마, 페네트레이팅 에오틱 얼서를 3개를 합해서 에큐트 에오틱 신드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주제처럼 이렇게 늘어나 있는 그냥 애뉴리즘 단계에 있는 것을 애뉴리즘이라고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이 2가지의 형태의 흥미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애뉴리즘에서 언제 어떻게 대동맥 박리가 되고 대동맥 파열이 되는데 그 전에 치료를 할 것이가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애뉴리즘이라는 것이 아까 보신 것처럼 워낙 부위가 다양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장에서 병원에 도착하는 경우가 사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절반 정도만 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그 환자들을 가지고 수술을 해도 1시간마다 1 내지 2% 정도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머전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더 심한 대동맥 파열은 거의 90% 이상이 급사를 하기 때문에 병원까지 오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어틱 애뉴리즘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는 좀 어느 단계부터가 에어틱 애뉴리즘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위에 따라서 이런 단계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체면적에 따라서 이 정도 되면은 노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애뉴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의 한 1.5배 정도 커지면 그냥 애뉴리즘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정상이 얼마냐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터디상에서 이런 에이지나 나이나 성별 그리고 인종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모두 다 객관화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유럽 심장학회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딱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성인들 같은 경우에 에오틱 다이아메터가 40mm 이상을 갖다가 넘지 않는다. 결국은 4cm 이상은 애뉴리즘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4cm라고 하면은 뭐 원장님들 다 이렇게 건강검진 하시고 뭐 이렇게 환자들 보시다 보면은 CT 찍었는데 4cm 넘네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환자 다 에오틱 애뉴리즘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는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뉴리즘은 보통 복부 쪽이 거의 75%를 차지하고 여기 흉부 쪽이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실 복부와 흉부와 비해서는 흉부가 굉장히 비율이 적긴 하지만 흉부 대동맥류가 예를 들어서 다이섹션이라든가 럽처가 올 가능성이 좀 더 많고 이게 생기게 되면 굉장히 페탈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흉부 대동맥류가 그만큼 급한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어센딩에 보통 45%, 아치에 10%, 디센딩에 35%, 소락과 오브도미널에서 이 소락스부터 더블면가 있는 경우가 10% 정도 됩니다. 복부 대동맥류는 대부분 리날 아터리 상방이 한 10% 정도 되고요. 인프라리날이 거의 대부분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애뉴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증상이 대부분이 에이심프토마틱하죠.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시덴스나 아니면은 뭐 병태 생리 같은 걸 갖다가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이 정확한 게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에어틱 애뉴리즘 같은 경우에 소라식 레벨에서 만약에 증상이 있다는 것은 홀스니스가 있는 환자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아치 쪽 애뉴리즘이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처음 증상으로 홀스니스, 그러니까 목이 쉰다고 오셔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이 CT를 찍다 보면 증명이 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어센딩부터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위 조직을 눌러가지고 체스트 페이스가 있다거나 디스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대신 앱도메인 형태의 애뉴리즘은 배 쪽에 있는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만져지는 메스가 있고요. 둥둥둥 뛰는 걸 갖다 본인이 느끼시죠. 그래서 오히려 앱도메인 형태의 애뉴리즘 복부 대동맥류는 진단 자체가 환자가 잘 느끼기만 하면은 빨리 될 경우가 있는데 이 흉부 대동맥류는 특히나 진단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증상만 가지고는. 이 내추럴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내추럴 히스토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정확한 인시덴스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하면은 한 5년 이내에 수술 안 하면은 뭐 10 내지 20%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사실 발견이 되고 수술의 인디케이션만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것이 사고 치료를 하는 것이 일단은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치료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199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이 사실은 경고를 해가지고 지금 애뉴리즘의 어떤 치료 방침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6cm 이상이 되면 럽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 그때 그 97년도에 나온 논문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에오타는 어떤 스터디나든가 어떤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정확한 데피니티브한 어떤 라인들이 컷 밸류가 나오지를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도 이렇게 정해놓는데
다른 건 없고 거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흉부 대동맥류는 5.5cm 이상, 복부 대동맥류는 5cm 이상, 그리고 6개월에 4 내지 5cm에서 6개월에 0.5cm를 크게 되면 환자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해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적용이 안 되는 환자들은 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4 내지 5cm가 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은 지금은 이런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아요틱 사이즈 파라독스라고 해서 실제로 5cm나 6cm가 돼서 터지느냐,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2007년도에 그 인터내셔널 레지스트리 다이섹션을 하는 그 국제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다이섹션 환자들을 분석을 했더니 거의 60%가 5.5cm 이하에서 터진다는 거죠. 다이섹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40%는 오히려 5cm 이하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꼭 이 사이즈만으로 치료를 하는 이 기준이 맞느냐라는 데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동맥류 클리닉을 작년에 개설을 해가지고 사실은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혈관외과, 영상학과 교수들이 다 같이 다학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기준을 잡는 것은 흉부 대동맥류는 4.5cm, 복부 대동맥류는 4cm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환자의 어떤 리스크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환자들을 갖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원장님들도 이런 환자들을 발견을 하시면 뭐 5.5cm, 5cm가 우리 항상 학교 다닐 때부터 나온 머릿속에 센티미터인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흉부 대동맥류는 4.5cm, 복부는 4cm 정도 되시면 이 환자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떤 그 진단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우리가 팔로업을 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에오타 팀을 갖다가 그 이화 의료원 자체 목동과 서울병원에 동시에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저희가 환자가 응급실에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S라고 해서 이런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에큐트 에오틱 신드롬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의사들한테 똑같이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그 콜이 가게 됩니다. 문자가 가게 되고요. 이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토의를 가지고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벤션을 할 것인지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엔 수술이 됐든 인터벤션이 됐든 저희가 해보면 팀 어프로치가 가장 중요하고, 팀 어프로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 팀이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팀만 해가지고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수술 전후 준비라든가 환자 매니지먼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종합작가나 응급학과 교수님들과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환자에 대한 팀 어프로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대 서울병원에서 작년에 심장 수술을 100개를 넘어서 106개를 시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대동맥 수술을 한 케이스가 20케이스가 있었고, 태발을 전체한 케이스가 7케이스, 에바를 한 케이스 36케이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70케이스 정도 저희가 병원에서 대동맥에 관련된 프로시저나 아니면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탈리티는 2분이 계셨고요. 아직은 저희 병원이 개원한 지가 3년째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래도 급속하게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와서도 여러 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병원에 대동맥 환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너무 급한 경우도 많고, 또 이게 이 애니우즘 환자가 됐든 심장 환자가 됐든 간에 뭔가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항상 저희들한테 이렇게 바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흉부외과 직통 전화도 있고 응급학과 직통 전화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진료의료센터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상담과 또 환자 이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서울병원 흉부외과 김관창 교수님께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관창 교수님은 폐암, 식도암, 기흉, 말초질환 등의 질환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흉부외과 김관창입니다. 여러 원장님들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코로나19이라 이렇게 직접 못 뵙고 화면으로 뵙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매년 이제 진료 협력병원 원장님 모시고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인사드리고 이렇게 술잔 나누고 또 여러 공연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그런 시간이
빨리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폐결절입니다. 폐결절이고 진단 및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내셔널 롱 스크린 트라이얼에서요. 로드 체스티하고 이제 체스트 엑스를 비교했습니다. 했을 때 런캔서 관련된 모탈리티를 실제로 한 2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로드 체스티를 정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시는 거겠지만 이제 엑스레이만으로 런캔서를 진단하는 건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로드 체스티를 찍어야 이제 95%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진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로드 체스트 찍어서 요즘 많이 찍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환자들에서 로드를 발견이 됩니다. 그 로드를 어떻게 저희가 매니지를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상당히 좀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레디올러지에서 롱 라드라고 하는데 이제 리포팅 앤 데이터 시스템 2014년에 처음으로 1.0 버전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2019년에 1.1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이 업데이트된 1.1 버전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제 롱 노즐의 이제 진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전 1.1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티슈 바이옵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저희 이대흉외과 의국을 아까 유상환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롱 노즐을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셜 솔리드 노즐이 있고요. 정말 솔리드 노즐, 그다음에 넌 솔리드 노즐 하는데 이거 이제 퓨어 지지오 리졸이라고 해서 그라운드 그래서 오페스트라고 합니다. 파셜 솔리드 노즐은 이제 이런 그라운드 플러스 오페스티와 함께 솔리드 포션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이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솔리드 포션이 얼마나 되는지 컴포넌트를 같이 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솔리드 노즐이 이제 정말 이제 솔리드 포션만 있는 그런 노즐이 되는 거고, 이제 넌 솔리드 노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GGN 리저는 솔리드 포션이 없는 이제 이런 병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로드 CT 찍게 되시는데요. 또 이제 액션 뷰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혹시 노즐이 아닌가 하지만 반드시 이제 사이트타임 뷰를 봐야 여러 면에서 돌려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파이로틱 밴드였습니다. 그래서 CT를 보실 때 액션 뷰만 보지 마시고 조금 다른 뷰에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3차원 공간을 생각하시면 진단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요. 좀 키울 수는 없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전 1.01이고요. 저희가 나눌 때 0, 1, 2, 3, 4, 4에 이제 A, B, X, S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화면이 작아서 죄송한데 표가 커가지고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0은 인컴플리트. 이제 앞쪽에 CT를 찍었는데 폐 일부에서 노즐이 발견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체스트 CT를 다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컴플리트한 거고요. 또 섹션 자체가 너무 큰 경우 그래서 저희가 0이랑 인컴플리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은 이제 네거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은 이제 비나인이 이런 어피어런스를 보인다. 그래서 2고 이제 3단계에서 이제 프로볼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고요. 4로 보면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중앙에 봐야 되죠. 서스피셔스에서 캔서가 의심이 된다. 그리고 4B와 4X가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이제 그 말리넌스 리스크를 보시면 3단계 이제 서스피셔스 되면 이제 5에서 15%, 그다음에 4B나 4X가 되면 15% 이상이 됩니다. 실제 환자들 저희가 CT를 찍었을 때 보시면 90% 정도에서 이런 그레이드 클래스 2까지 나올 수 있고 클래스는 한 5%, 그다음에 4A나 4B, 4X는 한 4% 정도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표를 갖다가 거의 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솔리드 노즐 같은 경우는 8mm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셜 솔리드 노즐에서는 솔리드 컴포넌트가 6mm 이상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넌 솔리드 노즐 GGN 같은 경우에는 30mm, 그리고 엔도브랑키얼 리전이 있는 거. 이 표를 뭐 다 외우시기 어려우시니까요.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 표를 이제 이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3단계하고 4단계 격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상이 됐을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은 네거티브입니다. 이제 암이 아닌 거죠. 환자는 이제 보시면 여기 노들이 있는데 사이즈가 한 10mm 정도 되고 CT 이넨스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하마토마로 진단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1에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애뉴얼 1년에 한 번 정도 CT를 찍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이제 비나인 어피어런스를 보시면 이제 6mm 정도죠. 6mm 정도고 이거 솔리드 노즐이죠. 노즐이 있는 경우고 그래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됐고 이 경우에는 두 번째 환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피어지지오이즈 솔리드 포션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 8mm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클래스 2 카테고리 2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정도 CT를 찍는 걸 추천해요. 3단 카테고리 3가 되면 이제 비나인의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는 건데 보시면 여기 사이즈는 7mm. 그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8mm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8mm 이하 7mm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카테고리 3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3로 분류됐기 때문에 3의 경우에 저희 6개월 팔로우. 그러니까 카테고리 2는 1년에 한 번 정도고요. 카테고리 3가 되면 6개월에 한 번 팔로우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CT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CT를 찍었더니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카테고리 3, 4인 경우에 만약에 3개월 이상 지켜봤는데 변화가 없다. 이런 경우에 다시 카테고리 한급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2가 되기 때문에 1년 뒤로 팔로우를 하게 되고 1년 뒤에 다시 한번 팔로우를 했을 때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2에 이제 속하게 되고 매년 CT를 찍는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전이고요. 보시면 여기 이거 퓨어 지지오 리전, 퓨어 지지오 리전이랑 솔리드 포션이요.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건데 혈관을 때문에 퓨어 지지오 리전으로 보고 하지만 이제 30m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3에 들어가고 6개월 뒤에 팔로우를 보나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CT를 찍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이상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경우는 카테고리 한 단계 낮아집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2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경우 다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 걸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되면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시면 4단계 중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엔도브론키얼 리전입니다. 엔도브론키얼 리전 있으면 그 자체로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 C, A로 이제 4의 A로 지금 이제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3 같은 게 6개월이었고 C4가 되면 이제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봤더니 리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 이제 다시 카테고리는 1으로 가게 되고 네거티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른 환자시고요. 이제 이 환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mm 발견됐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C2죠. C2 3mm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년 뒤에 CT를 다시 한번 찍습니다. 찍었는데 이때 3mm였던 노들이 5.1mm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커진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카테고리 4의 A가 A로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3개월 뒤로 저희가 이제 팔로업이 바뀌게 되는 거고 이제 볼륨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커지는 날짜를 봤더니 볼륨 더블링 타임이 164일 정도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3개월 뒤에 CT를 다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간격을 줄여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다른 환자고요. 이 환자 보시면 파셜 솔리드 GGN 속에 솔리드 포션이 같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는 20mm고 거기에 있는 솔리드 포션이 8mm. 아까 솔리드 포션이 6mm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때문에 이제 4B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4A까지는 3개월이라면 4B는 즉각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너시티를 찍든지 아니면 패시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패시티를 찍었고 패시티에서는 이제 다행히 환자가 업테이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우 업테이크를 보기 때문에 3개월 뒤에 CT 팔로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뒤에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노즐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지지자 리전도 없어졌고 솔리드 포션도 줄어들어서 아마 인프라메이터리 리전으로 판단되고요. 카테고리는 다시 CT로 바뀌게 되고 애뉴얼 스크린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는 게 바뀌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보시면 여기
10mm 노즐 있죠. 아까 솔리드 노즐 같은 경우 8mm 이상이면 저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0mm이기 때문에 4B로 이렇게 됐고 이벤시티나 패시티를 갖다가 보통 추천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자 이제 1년 전에 찍은 CT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찍은 CT가 있어서 봤더니 1년 전에 보시면 두 개의 혈관이 보이는데 이 위치죠. 같은 위치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즐이 없었는데 1년 만에 이게 생긴 거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이제 흡입이 아니라 X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저희가 렁 바이옵시를 갖다가 하자. 그러니까 펫CT나 CT를 찍는 게 아니라 바로 렁 바이옵시로 가자고 해서 결정이 돼서 렁 바이옵시를 시행했고 실제 렁 아데노카시노마 진단된 거죠. 코X의 경우인데요. 보시면 이제 엔도브론키얼 리전이 보였고 이거 메디아스널 세팅으로 봤더니 주변에 림프절이 이렇게 커져 있는 림파드노패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브론코스코픽 바이옵시를 했고요. 바이옵시 상에서 소양성에 타시는 것인데 이 환자 이제 코엑스 케이스가 다른 환자 케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환자 이제 피오지지오 리전이라 워낙 20mm면 30mm 이하이기 때문에 C2로 이제 저희가 되어서 하는데 이 환자도 5년 전에 찍은 CT가 있었어요. 5년 전에 찍은 CT를 봤는데 그 당시에 보면 작았죠. 작았던 게 최근에 많이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는 카테고리 자체는 C4X가 됐기 때문에 렁 바이옵시를 바로 시행했고 그다음에 아데노카시노마로 진단돼서 500을 진행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S라고 하는 건 이제 렁 이외에 이거는 이제 S라고 저희가 하고요. 이제 포스트라 메디아스는 S가 있는 경우에 이제 S 혹은 S 중에 가장 흔한 건 이제 코로너리 칼시피케이션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고 이제 렁하고 관련되지 않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이제 얼마 전에 제 외래를 본 환자고요. 보시면 이제 판독을 보는데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카테고리를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특이성 있는데 9.7의 악성 보이고 상형의 폐결절 보시면 여기 상형의 폐결절인데 소리드 노즐이고 9.6mm 8mm 이상이죠. 그리고 보시면 주변에 경계가 좋지 않고 플랫 행잉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코엑스로 주셨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GGN 리전이 있는데 여기는 30mm가 넘죠. 그래서 간질성 유리분이고 주변에 해서 이 환자분도 이제 영상 교수께서 이제 4X를 주셨어요. 4X를 주셨고 주변에 그 위쪽에 이제 우중엽에 GGN 리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23.9에서 C3을 주셨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결절들이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 주신 건 이 경우 이제 NAD에 뭐 플라그 있다 이거 이제 S에 들어가죠. 카테고리 S에 들어가고 그래서 범주 자체는 4X로 하고 권고를 하기를 패시티를 권고를 해주셔서 패시티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카테고리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의 대셔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매니지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피지션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당히 그냥 이 숫자만으로 4X, C3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주면 서로 간에 이렇게 각자의 노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제 렁 노즐에 대해서 저희가 티슈 바이옵시를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센트럴 리전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브론코스코프 바이옵시를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브론코스코프에 이제 초음파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부스라고 하는데요. 이부스를 통해서 초음파로 이전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바이옵시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센트럴 리전인 경우 이렇게 하고요. 이제 페리페럴 리전인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이제 CT라든지 초음파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PCNA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이들을 찔러서 조직을 얻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합니다. 이 두 경우는 이제 보통 티슈를 얻고 바이옵시 결과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수술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죠. 최근에 이제 저희 흉곽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S라고 하는데 흉곽경이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수술장에서 실제로 조직을 얻고 프로즌을 기다려서 한 15분 정도 프로즌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4단계 카테고리 4 이상에서 실은 이제 이런 바이옵시를 거쳐서 하는 거라고 저희는 요즘 이제 배출해서 티슈를 다 제거하고 수술장에서 프로즌을 얻어서 만약 비난인 경우에는 그냥 웨지라든지 이런 수술로 끝을 내고 만약 캔서가 진단이 된 경우에는 바로 로베토미를 진행 혹은 세그멘토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런 바이옵시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라코토미하고 배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소라코토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흉곽의 수술을 위해서 가장 클래식한 방법입니다.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열고 립을 옆으로 이제 벌리죠. 리트랙션이라고 해서 벌리게 되고, 만약 가연벽 벌려 잘 안 벌어지죠. 그래서 필요하면 립을 자르기도 합니다. 자르기도 해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보존적인 소라코토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립을 건드리지 않고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통해서 호텔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흉곽경이 최근에 이제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고 립에 인절을 주지 않고 환자분 포스트 케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통증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흉부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은 흉곽경을 이루어집니다. 소라코토미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수술 방법에 있어서 이제 웨지 리섹션이라는 건 이제 이런 웨지 모양 자른다고 해서 웨지 리섹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록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3개 록이 있습니다. 상엽, 중엽, 하엽 밑으로 왼쪽에 상엽과 하엽이 있는데 이 록 전체를 자르는 걸 이제 로벡토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지 리섹션은 이제 흉곽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필요한 리전을 잡고 거기에 웨지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는 걸 웨지 리섹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벡토미 이제 소라코토미 예전에 해서 하게 되고 보시면 이렇게 이지션이 크죠. 그리고 흉곽 넣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기존의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보시면 웨지 리섹션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벤츠 자체도 이제 포트를 이제 예전에는 3개, 2개는 3개까지 나왔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싱글 포트로 모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30년 정도의 기존으로 해서 스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수술, 스테이플도 들어가고 해서 30년 정도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벡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소라코토미 크게 있지만 요즘은 저희 병원은 이제 싱글 포트를 한 5cm 정도의 수술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인원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진행하고 포스트 오피 이제 문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 수술하고 가셨는데 이런 운도 보고 환자분이 폐암 수술했다. 이런 운도 보고 어떻게 이게 폐암 수술 상처냐. 요즘 이렇게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예후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저희 소라코토미 운도 환자들 퇴원하실 때까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까지 계셨다면 최근에 싱글포트 하시는 분들은 4일 정도는 퇴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퇴원도 빠르고 일상을 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 라드 시스템인데요. 그것은 이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제 저희 피지션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 아까 솔리드 노즐 같은 8mm 이상, 파션 솔리드 노즐 경우는 솔리드 포션이 6mm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넌솔리드인 DGN 같은 경우에는 30mm 이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념하셔야 되고 엔도브론키얼 노즐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된다는 내용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희 추세 자체가 이제 노즐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미니멀 인베이시브 소설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흉곽경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로봇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포트가 있지만 싱글 포트 어프로치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는 이제 non-intubation이라고 해서 기도삭관을 하지 않고 환자분을 이제 수면 상태에서 로보토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수면 내시경 하듯이 그런 기도삭관을 하지 않고 주무시는 상태에서 로보토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이제 수면 상태 non-intubation에 싱글 포트로 수술하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환자가 빨리 회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환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조금 몸이 조금 과체중이신 분들은 좀 어렵고요. 약간 마르신 분들한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점차 저희도 이제 이 범위를 좀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흉부외과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대 흉부외과 특징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혈관 센터 그리고 암센터로 저희가 나눠서 저희 흉부외과 진료는 따로 없습니다. 외래는 따로 없고 저희 진료는 이제 심혈관 센터하고 암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과 폐 질환을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배동맥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에크모,
폐동맥 혈전증과 같은 그런 응급 심혈관 질환을 24시간 교수진이 직접 진료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크모 및 심장 이식을 포함한 말기 심부전 환자에 대한 치료를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긴장성 이완 혈육, 또 다발성 외상 환자들에서 이제 응급 시술이나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이제 미니멈 인베이시브 서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암센터에 이제 성수환 교수님과 이제 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아마 3월부터는 국진상 교수가 같이 합류하게 돼 있습니다. 3명이 진행하게 되고 저희 성수환 교수님 주로 흉곽경에서 폐암 쪽 수술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흉곽경 로봇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환 교수님이나 저는 둘 다 이제 싱글 포트하고 배수로 수술하고 있고요. 오픈하는 경우는 1년에 몇 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수술을 다 싱글 포트에 배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대학센터에 이제 서동환 교수님과 원태희 교수님, 성환 교수님, 신고 교수님 계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장 이식 쪽과 소아 쪽 그리고 성인 신장 파트 계시고 유성 선생님도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그쪽 수술을 많이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교수 이번에 저희랑 같이 합류해서 몇 주 후에 저희가 아마 신폐이식도 가능한 병원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폐이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가 좀 겹치는데요. 저희 이제 개원한 지 3년 돼 있고요. 작년에 2020년에 정말 많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도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 병원장님과 같이 발전하는 그런 병원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고 저희 다들 열심히 합니다. 젊은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식 파트에 또 김상배 교수님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유성원 교수님 대동맥 관련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소아 파트, 폐암 파트 여러 파트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이제 외래 진료 이런 것들은 보여드리는 건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병원도 같이 여러 파트의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많이 응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강서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서부 지역이죠. 서부 지역은 이제 저희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실력 협력센터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병원 흉부외과 런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